안녕하십니까, 유동근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링컨의 올해 출시된 신작 코세어입니다. 코세어가 뭐지? 귀에 붙는 이름은 아닙니다. 코세어라고 하면은 어리둥절하지만은 이 MK3의 후속 모델이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그거구나 하실 겁니다. 그 MK3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후속작이지만은 코세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1세대, 이게 1세대 모델이 됐고 판매된 지 2-3개월 정도 된 신차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링컨은 아시다시피 미국 포드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원래 이 코세어라는 차는 이 차가 처음은 아니에요. 포드가 1950년대에 이 포드의 창시자가 헨리 포드죠. 자기 아들이 에드셀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차 중에 코세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차는 세단이고요. 이 차는 SUV, 컴팩트 SUV입니다. 코세어라는 말은 커서스라는 라틴어, 여행을 의미한다고 해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차의 컨셉 자체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장거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럼 나름의 어떤 고성능과 포드의 프리미엄인 링컨 브랜드로 타고 나온 컴팩트 프리미엄 SUV 이 코세어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지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2.0L) GTDI 엔진이라는 포드 엔진에 기반을 두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토크를 상당히 좀 뒤에 뽑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3000rpm 회전수가 넘어갈 때부터 그 엔진의 음성도 터보를 쓰는 게 느껴지고요. 가속이 이때부터 조금 힘을 세게 내면서 나가는 특징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의 특징은 가볍게 일상에서 달릴 때는 상당히 연비 위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8단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깊이 이상으로 밟으면 차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비에는 별로 안 좋아요. 연비가 정말 극과 극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가 리터당 9.2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거세게 밟고 들어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비가 나옵니다. 사실 시내에서 막 밟아 제끼면은 리터당 한 5km, 6km, 3km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해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연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15km당 15km를 찍고 있는데 이게 한 19km, 20km까지 나아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한 가지 장점이면서 좀 칭찬하고 싶은 대목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이제 프리미엄 수입차이면서도 옵션이 그래도 괜찮게 국산차 대비 나쁘지 않게 갖췄다는 거고요. 그 옵션 중에서도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이 차로 유지 기능, 요게 이제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핸들과 밑에 이제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 그러니까 손과 발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가는 반자율 주행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포드의 어떤 반자율 주행 기능을 보면 상당히 운전을 매끄럽게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과 같은 회전 구간에서 특별한 개입 없이 이제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스무스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이 꽤 쓸만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요하게 제가 성능 부분에서 다가오는 부분은 8단 자동 변속기 트랜스미션의 성능인데 이게 변속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스포츠한 주행이 꽤나 스포티하게 느껴지게끔 그 정도의 어떤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차의 댐핑입니다. 이 차의 어떤 승차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댐핑의 어떤 그런 느낌 자체가 폭이 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승차감, 미국 차다 보니까는 독일 차처럼 이렇게 하드한 세팅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세팅을 지향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 또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단단해집니다. 이 스포츠 모드의 이름이 코세어에서는 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주행 모드에 대해서 노멀 모드니 뭐 컴포트 모드니 스포츠 모드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코세어는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각각 개별적 5가지의 명칭들이 상당히 어떤 직관적인 느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코세어는 사실 이 5가지의 주행 모드가 모드 간의 차이가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는, 꽤나 차이를 많이 드러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전륜 구동의 프리미엄이다? 이러면은 별로 와닿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 사륜 구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측면이 있고, 떨림 모드와 또 빗길에서 쓰는 미끄럼 모드, 이 2가지 모드에서는 이 차의 어떤 힘을 후륜 쪽으로 많이 이제 배분해 주는 거를 그래픽으로도 표현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차 자체의 어떤 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회전할 때 고속으로 달릴 때 유리하게끔 세팅을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륜 기반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 SUV지만은 또 후륜 기반에 대비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만만치 않게 후륜 구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소비자들이 많죠. 좀 뭐 빗길이라든지 눈길 이런 데서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 이게 어떤 뭐 좋은 특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너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은 언더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보셨지만은 언더가 나려고 할 때 조금 이렇게 바퀴 힘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힘을 좀 받쳐주는 어떤 그런 세팅이 되어 있고, 토크 벡터링이라고 해서 방금은 이제 이렇게 도는 구간이었는데, 힘을 받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토크를 이제 오른쪽 바퀴 쪽으로 실어주겠죠. 이 차의 특성 자체가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게중심이 위에 있고,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고속으로 돌았을 때, 회전을 했을 때 추후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은 힘이 한번 쏠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차 자체는 분명히 쏠림은 있는데, 하체나 이제 뭐 토크 벡터링이라는 기술들 이런 걸로 롤링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뭐 어반 SUV라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타는 위주로 되어 있지만은, 스포츠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 또 필적하는 그런 또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기본기는 되는 차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링컨 코세어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현재 SUV 특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링컨이 특화시킨 SUV들은 총 4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코세어가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 위급에 노틸러스라는 모델이 있고, 또 그 위에 에비에이터라는 모델이 있고, 가장 상위 모델로 내비게이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세어는 베이비 에비에이터라고 해서 에비에이터하고 아주 흡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이 그릴이 코세어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는데, SUV 라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링컨의 스타, 링컨을 상징하는 모양이죠. 여기에 에비에이터는 불빛이 들어오는데, 코세어는 불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오시면은 이런 차량의 옆면 부분에 이 가니쉬 형태의 이렇게 코세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코세어의 옆모습을 보시면, 링컨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그 날아가는 형상, 그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지금 디자인의 컨셉을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쭉 앞에서부터 뒤로 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전반적인 이 루프라인의 디자인을 플로팅 형식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차의 어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전면에 있는 A 필러부터 B, C, D로 넘어오면서 쭉 보시면 필러 부분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쭉 이어지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링컨의 프리미엄 컴팩트 SUV 코세어를 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 쪽으로 여론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이 코세어는 지금 국내에는 단일 트림으로 나왔고요. 풀 옵션 차량만 있습니다. 풀 옵션 차량
가격이 5,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급에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편인 거죠.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제네시스의 GV70이 출시 예정인데 아마도 이 가격대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입차면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국산차보다도 더 이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대목이고, 벤츠나 BMW,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볼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벤츠의 GLA랑 BMW의 X2, 볼보의 XC40 이런 모델에 비해서는 코세어가 차량의 크기도 살짝 크고, 그리고 성능도 좀 더 낮습니다. 반면에 그 윗등급인 벤츠의 GLC라든지 BMW의 X3, 볼보의 XC60에 비해서는 크기가 살짝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래 등급보다는 살짝 비싸고 윗등급보다는 많이 싸죠. 그래서 가성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링컨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성공한 사람들이 끄는 차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부분에서는 좀 의문표가 남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